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 사자는 제13화 금호그골입니다. 칼금, 이름호, 클거, 대골골이 되겠습니다. 그 골은 춘추시대 월나라 명장이었던 구야자가 만들었다는 천하의 명금 이름입니다. 따라서 사자를 번역하면은 이 금을 거골이라 부른다가 되겠습니다. 춘추 전국시대 명검으로는 이 거골 말고도 담로, 성사, 어장, 순구, 간장, 막야 등이 있습니다. 월나라 왕 윤상이 이 구야자에게 5개의 복음을 주조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이 거골을 포함한 담로, 성사, 어장, 순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거골은 예리함에서 최고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장과 막야는 오나라 부부 명장이었던 간장과 막야의 자신들의 이름을 딴 검이 되겠습니다. 춘추시대 오나라와 월나라의 흥망을 기록한 월절서에는 이 거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월왕이 말하길 연 거골 초성 지시 거골이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 오자어 로단지상 나는 야외 단상에 앉아 있었는데 궁인 유 사가 백록이 과자 이 궁인이 흰 사슴이 거는 4대의 수레로 지나고 있었는데 겁은 록경 달리는 수레의 이 사슴이 놀랐다. 오 임금이 지지 내가 검을 당겨 그들을 가리켰기 때문이다. 사가 상비양 4대의 수레는 위로 솟구쳤으며 부지 기절야 거칠 줄 모르더라. 천농부 절철채 가마솥을 뚫고 쇠사슬을 절단하니 서중결 여잠이 도려낸 중앙을 살펴보니 기장살 같더라. 고왈 거골 그런 년으로 거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즉 설명하자면은 거골을 만들고 나서 야외로 들고 나갔더니 마차를 끌고 지나가던 흰 사슴들이 이 거골의 날카로움 혹은 이 번쩍거림에 놀라 날뛰기를 거칠 줄 모르더라. 그리고 그걸로 철을 절단하면 그 절단면에 주짓이 들어간 공기 구멍들이 살알같이 그대로 살아있더라. 즉 날이 예리하지 못하면 공기방울이 뭉개져 버리지만 날이 예리하여 절단면이 매끈히 잘리게 되므로 공기구멍이 그대로 살아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공기구멍이 크다는 의미에서 이 거골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진의 검은 월랑 9천의 검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1965년 후베이성 초나라 고분에서 발견된 이 검은 구리와 주석으로 만든 청동검이며 길이 약 55.7cm 정도고 검신에는 이 마른 목골의 연속 무늬들이 있고 이 하단에 월왕구천 이 자작용검이라는 전서체가 검입사로 적혀 있으니 월왕구천이 스스로 쓰려고 만든 검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칼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는 다첨자에 이 칼도자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다첨자는 대장간에서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 이 발풀무를 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자형입니다. 발풀무는 대형로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발로 밟아서 이 바람을 불어넣는 도구입니다. 양쪽에서 번갈아 눌러서
송풍구에서 바람을 쉬지 않고 뿜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검문자형도 주물을 뜻하는 이 세금자가 있고 이 옆에 두 사람이 마주 보면서 번갈아 풀물을 밟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입구자와 사람인의 조합으로 이 소리내어 여럿이 합을 맞춘다는 의미입니다. 명량으로 알려진 이 간장과 막야는 자신들의 이름을 딴 간장과 막야라는 명금을 만들었는데 제로인 청동이 도저히 녹지 않자 이 아내인 이 막야의 머리카락과 손톱을 이 쇠에 넣고 소녀 300명이 풀무질하여 쇠를 녹였다고 5월 춘추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4. 이 동료 동남 300인 고탁장탄 이 소년 이 300인으로 하여금 이 풀무질 이 고탁 풀무질을 하고 장탄 이 수술 장입하게 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형의 처음 뜻은 모두가 한 가지로 힘을 모으다 또는 일을 돕다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동기 시대 대장간의 주 생산품은 바로 칼이었습니다. 청동기가 귀했기 때문에 이 농기구를 만들지 않고 이 칼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때 만든 청동칼은 이 고위직만이 쓸 수 있었는데 주로 제사장이나 왕을 상징하는 기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청동 기물에 존경을 표한다는 자가 바로 이 공경할 흠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자형에는 청동칼이라는 의미가 추가가 됩니다. 이 시기 발굴되는 청동칼은 모두가 이 양날금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자형의 의미에 이 모두라는 뜻도 있었기 때문에 금이라고 하면은 이 양날금을 뜻하게 됩니다. 요즘은 쇠로 된 칼을 통칭할 때 보통 이 금이라고 그러죠. 참고로 이 칼도자는 이 나무 몽둥이에 이 돌칼을 박은 데서 기원한 자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한쪽에 이 날이 있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도라고 하면은 금과 달리 한쪽에만 날이 있는 칼을 뜻하기도 하죠. 그리고 칼도자가 방에 위치하면 지금처럼 이 성칼도방 형태를 취합니다. 소전에서는 자양분화가 일어나는데요. 모두 한켜의 의미인 경우에는 이 쇠금자를 뺀 이 다첨자 형태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다첨자가 오늘날 뜻하는 바는 다, 모두, 남김없이, 돕다, 보좌하다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옆에서 제잘거린다는 나쁜 의미로도 해석이 되어서 아첨하다, 간사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칼의 의미인 경우에는 역시 세금자를 없애고 방에 칼도자를 추가한 것이 칼금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칼금이 뜻하는 바는 칼, 금법, 찌르다, 자르다, 베다, 죽이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는 이름호입니다. 이 자는 이름호와 범호자의 합자입니다. 범호자는 호랑이를 그린 상형문자입니다. 각골자는 호랑이의 큰 입, 날카로운 발톱, 줄무늬 등을 그리고 있습니다. 건문에서는 이 줄무늬는 보이지 않고 큰 입과 이 날카로운 발톱이 특징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소전에서는 더욱 선형화되어 호랑이의 형태는 알기가 힘듭니다. 호랑이는 용맹스러운 짐승이기 때문에 범호자라고 하면 호랑이 또는 용맹스럽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름호는 이 부르짖을 호로도 불리는 자형인데요. 원래 건문 자형을 보면은 제단을 뜻하는 보울시 위에 입구자가 있는 형태입니다. 이는 제단에서 조상신을 부르는 것 혹은 이 신에게 큰 소리로 고하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자형은 부르다, 고하다, 소리치다 등의 뜻으로 통했습니다. 이후 자형은 큰 소리로 소리치다는 의미를 부각하기 위해서 이 범어자가 방에 추가가 됩니다. 이는 범이 나타났음을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소리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 산에는
호랑이가 없지만 옛날 동북아시아에는 호랑이가 꽤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동네로 내려와 사람들을 많이 해쳤으며 나라에서는 호랑이를 사냥하는 차코 갑사를 조선시대 때 두기도 합니다. 옛말에 조선 사람 1년의 반은 호랑이를 쫓느라 보내고 나머지 반은 호랑이에게 먹힌 사람 문상 가느라 보낸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개경이나 서울에도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옛날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 술락꾼들은 도덕이나 화재 말고도 호랑이를 경계하였으며 호랑이가 나타나면 사람들에게 대피하라고 외쳤습니다. 현대로 와서 간자체가 다시 유행하면서 자연에는 다시 이 범어자가 없어지고 원래 형태의 이 이름호가 현재 간자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호가 뜻하는 말은 명령하다, 이 고하다, 일컫다, 큰 소리치다 등이며 이 호랑이가 소리치는 것으로도 해석이 되어서 동물이 울다, 부르짖다는 뜻도 있습니다. 다음 자는 클거자입니다. 클거는 어찌 거로도 불리우는 자형입니다. 이 클거자는 옛날 토목용 큰 나무자에서 출발하는 자형입니다. 금문을 보면은 자비부 혹은 이 큰대자의 이 목수가 큰 자를 손에 들고 이 청량하는 모습입니다. 자비부는 상투를 튼 사람을 그린 자형으로 일꾼, 노동자의 의미로도 사용되는 자형입니다. 일찍이 제가 장인공도 원래 목수가 사용하던 자에서 출발한 자형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클거는 이보다 더 큰 자로서 손잡이가 달린 구조였습니다. 이렇게 큰 자는 큰 토목공사에서 사용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전으로서 자형에는 사람은 사라지고 손잡이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는 큰 토목용 자라는 뜻에서 크다는 의미를 담게 됩니다. 큰 자는 보통 눈거미 없이 대략적으로 측정하는 용도였기에 이 자형에는 거칠다, 조잡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한 건문에서 이 큰 자를 쥔 이 모습이 마치 방패를 잡은 것 같다고 해서 방패로 막다, 항거하다, 저항하다는 뜻도 생겨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가 구성자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 청량의 의미보다는 이 막다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거자는 크기를 측정하는 자 혹은 그 자를 들고 청량하는 것을 그린 것이기 때문에 이 거는 가늠하다는 의미가 있고 그 의미가 발전해서 어찌 또는 곱자, 법도 등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장인공은 옛날 장인들이 사용하던 이 도구들을 그린 자형인데요. 각골 자형을 보면은 이 청량용 자 또는 이 집터를 다지던 이 돌달구, 금으로 와서는 작은 이 손칼 형태 또는 쇠를 담금질하는 이 모루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전으로 와서는 이 자의 형태로 이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장인공이 구성자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크기를 청량하다는 이 속뜻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장인공이 뜻하는 바는 장인, 기교, 일, 기능, 정교하다, 뛰어나다, 만들다 등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대궐골이 되겠습니다. 이 자는 문문자 안에 상기골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문문자는 집 안으로 들어오는 대문을 그린 자형입니다. 이 자는 차츰 이 대문 말고도 혈족이나 문벌에 들어가는 문 또는 새로운 차원 또는 해결책 등 다양한 의미로 발전이 되죠. 그래서 문이라고 하면 오늘날 문 또는 문안, 집안, 문벌, 동문, 방법, 방도 등이 되겠습니다. 상기골인데요. 이 상기란 말은 기가 위로 간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머리가 피로 몰리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기력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기고를 건문을 보면은 이 자형을 보면은 이 거스를 역자 그리고 하품 험자의 합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문자형은 이 화살 시 그리고 하품 험의 합자죠. 화살이 이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옆에서 한숨을 쉬는 사람을 그린 자형입니다. 이것은 이 사람의 기력, 이 화살처럼 기력이 다했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곱게 날아가던 화살이 힘이 빠져 땅으로 곤박질 치는 것과 이 하품하는 사람을 그려서 힘없이 이 고개가 처지는 사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자형은 단독자로는 잘 사용되진 않고 보통 구성자로 보통 들어가게 되는데요. 구성자로 들어가게 되면 이 고개를 숙이다, 허리를 굽히다, 엎어지다 등의 이 구성적 의미를 갖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궐골은 이 문문자와 고개를 숙이다는 의미의 이 상기골의 합자입니다. 이 자형은 문 안에 들어오면 고개를 조아려야 된다는 말이 되는데요. 이는 왕이 사는 곳을 의미하며 왕이 기거하는 곳에서는 이 신하된 자는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다는 이 표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골이라고 하면 임금이 사는 곳 또는 임금이 기거하는 곳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대궐 혹은 대궐문 또는 임금이 계신 조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이 문문자 안의 이 상기골은 형태가 비슷한 이 이지러지를 결로 가끔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는 이 문 안이 비어 있다는 의미 또는 이 안쪽을 파내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사실 이 이지러질 결은 장군부와 이 터놓을 쾌자의 합자로서 항아리 한쪽을 이 두들겨 구멍을 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문 안의 구성자가 이 이지러질 결로 이 해석이 되는 경우에는 이 골이라고 하면은 이지러지다, 파다, 뚫다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 사자 금호거골 즉 금을 이 거골이라 칭한다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골은 중국 여러 역사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명금인데요. 기록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송나라 이 태평어람에 나와 있기에 이 월왕, 윤상, 빙, 구야자 즉 월랑 윤상이 구야자를 초빙하여 장명, 금, 오매 이 3대 이소 칼 5자로 이름을 주었는데 이 셋은 크고 둘은 작았다. 1월 둥구, 2월 담로, 3월 호조, 4월 어장, 5월 거골. 첫째가 이 둥구, 둘째가 담로, 셋째가 호조, 넷째가 어장, 이 다섯째가 고골이라 월 칭하였다. 북송의 신갈이 저술한 이 몽개 필담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검지강자, 인다 회결, 고골시. 이 검이란 것은 강하면 이 날이 많이 상하는 법. 이 거골이 그 예다. 이 문장에서 이 골, 즉 이 공기구멍을 날의 이빨이 빠진 것으로 이 색다르게 해석한 것입니다. 이 순자의 어락을 모아놓은 이 송경자에도 나오는데요. 황공지총, 태공지골, 문왕지록, 장군지홀, 함여지, 간장막야, 고골, 병려, 차계, 고지, 양금야, 제황공의 총, 강태공의 골, 주문왕의 록, 초장왕의 홀, 오왕함녀의 간장과 막야, 고골, 병려 이 모두가 옛날 명금들이다.
연이 불가 지려적 불능리. 그럼에도 숫돌에 갈지 않으면 설 수 없으니 부덕 인력 적 불능단. 사람의 노력이 없으면 자랄 수도 없다. 이 말뜻은 아무리 훌륭한 검이라도 연마하지 않으면 날카로움을 유지할 수 없으니 사람은 배워야 도리를 다하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